네, 어머니들 반갑습니다. 물리를 가르치는 고봉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들 혹시 학교 근처 지나가시면서 수능 붙은 거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강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확실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좀 정확하게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내신이 준비해진 만큼 물리 내신도 이전과 좀 위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머니 혹시 그 물리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물리 과목이? 저 좋다, 쉽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생들 중에서 물리 쉽다고 하고 뭐 재밌다 하면 좋아하는데 사실 과목 자체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 맞는데 그럼 이제 대비하기가 어려웠냐 하면은 또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2학년에 물리학 원만 잘 준비를 했으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중2 때부터 무한 반복을 시켰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2 때 뭐 개념반 듣고 중3 때 심화반 듣고 고1 때 프리미엄반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좋은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왔고 사실 한 사회독 정도 대충 시키면은 한 최소한 2등급 뭐 좀 많이 못하는 친구들도 3등급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이 많아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무지성으로 하다가는 좀 큰 코 다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중요 단원과 순서를 좀 잘 지켜서 학습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물리교육을 전공한 전공자이고요. 현재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강남대성 학원에서 전국 단위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내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기출이나 학교 내신 기출 정도만 짜집기 해서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자작 문장들을 보유하고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학도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다일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저에게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물리학 내신 전문 강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 작년 올해도 물리만 하고 내년에도 물리만 할 거예요. 제 모든 역량을 물리에만 넣을 건데 일단 이제 대치동에서 최상위권 학교인 이제 휘문단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공부 잘하는 보인고라는 최상위권 학교의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치동에서 연합반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1학기 중간고사에 대비해준 학교만 30개 학교가 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녀분들의 모든 학교의 출제 경향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 수랑 재등록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단대부고가 올해는 이제 물리를 수강한 학생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2, 3, 2학기 기말고사죠. 마지막 시험에서는 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대치동에서. 그래서 뭐 학생 수도 제일 많았고 올해로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이번이죠. 2학기 중간에서 기말고사로 넘어갈 때 휘문고에서 모든 학생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재등록을 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합반 같은 경우도 재등록률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등록률이 사실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만족을 해서 듣는 수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저의 번호를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위에가 제 번호예요. 그래서 사실 이과생들이 좋아하는 게 대칭성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5018에 8150 대칭성 느낌이 나시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머니들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약간 이렇거든요. 그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거가 있거나 이제 그 상담을 할 게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데 커뮤니티 가서 5등급짜리 애들한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사실 그 주위의 어머님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본인 아이만 잘 아시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자, 뭐 당연히 전화도 가능한데 문자로 보통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학습 현황, 뭐 선행 횟수랑 타 과목 등급이랑 그 다음에 재학 중인 학교, 그 다음에 어떤 지점이 고민이 되는지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이거를 넘어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할지는 다 정해졌는데 뭐 학교 출제 정보 및 대비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네, 어머니 저 이거 저한테 상담해 주시고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저 막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저는 이제 우리 학생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도움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은 어머님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어머님 제가 책자에 그 페이지를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딱히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이것만 이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물리학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자, 원래는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똑같거든요. 근데 물리학 1, 물리학 2여서 물리학 1은 2학년 때 상대평가를 쭉 진행을 했었고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3학년 이제 절대평가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어머니 이거 물리학이랑 이랑 같이 붙었잖아요. 기분이 안 좋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선행을 하지 않아요. 왜? 3학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 등급만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 괴랄하게 주시지는 않는데 바뀌었죠. 네. 진로 선택까지 다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면서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랑 양자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물리학만 사회독을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역학과 에너지 사실 전자기랑 양자는 3학년 1학기 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여기까지 이제 같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어머님들 제일 중요하신 게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1등급 받으려면은 몇 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기존 물리학원 등급 컷을 일단 가져다 놨는데 여기서 이제 1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를 얘기를 하는 거고 2등급이 이제 10%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 한 2등급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물리학의 특성상 최상위권은 다 선택을 해요. 근데 하위권은 싹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정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경기고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남고인데 경기고도 이번에 막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막 170명밖에 선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막 50명밖에 선택을 안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컷 같은 경우는 문제가 너무 괴랄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한 개 틀리거나 100점을 받아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뭐 2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3등급부터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제일 가장 좀 신기했던 등급 컷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였냐면은 중대국어였거든요. 중대국어. 중대국어인데 거긴 이제 50명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2등급이 전교 5등이에요. 전교 5등. 전교 5등. 괜찮죠? 중대국어에서 전교 5등이면은. 그래서 2등급 컷이 52점이었거든요. 52점. 1등급 컷이 몇 점이셨을 것 같아요? 컷이 한 70점? 80점? 95점이었습니다. 95점. 그래서 그 전교 1, 2등이 진짜 너무 잘하고요. 그 밑에부터 정말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시험이 특성상 전교 1에서 4등을 가르는 시험과 1에서 10등을 가르는 시험은 문제 난이도부터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전교권 1등급 구분을 위해서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등급 이하, 그러니까 사실 3등급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4등급 이하부터는 그냥 그때부터는 찍기 싸움으로 가고 내신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좀 상황이 바뀌었죠. 네. 자, 계정 물리학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일단 첫 번째로 지구과학이 이제 수능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자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자 수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저 친한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능에서 물리학이 빠지면서 저를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동경생 이제 굶어서 어떡하냐고 살 빠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숙명여고만 해도 뭐 물리 선택자가 100명이 채 안 됐는데 올해만 해도 150명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 뭐 중동고 같은 경우도 뭐 350명 중에서 막 260명이 선택하고 굉장히 선택자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선택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1등급 인원수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일단 1등급 비율이 10%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계정 물리학 등급 컷은 90점대가 아니라 80점대 후반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말씀드렸듯이 1에서 5등을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1에서 12등을 가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그 1학년 때까지 물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2등급 받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이제 1등급이 가능한 거죠. 이제 현행으로 하면은. 그래서 절대 놓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페이지를 보면은 자, 물리학 개정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서 이제 필기를 해주실 게 몇 개가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뭐 1단원부터 이제 3단원까지 있어요. 자, 모든 파트를 정말 처음부터 풀 힘으로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단원 위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 1단원에서는 자 여기 요 부분 뭐 이제 당연히 이제 1단원에서는 여기 역학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랑이랑 전이차가 새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메 법칙 기억나시나요? VNIR? 그때부터 포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축전기랑 자성체는 물론 축전기는 물투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물리학으로 내려오면서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2, 3단원에서는 여기 전류 자기장부터 굴절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치면은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펴드린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을 좀 봐주시면은, 자, 여기 물투범위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여기 뉴턴 역학인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물투범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총평을 드리면은 최고 난이도 뉴턴 역학은 변함이 없지만 물투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난이도 쉬워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제가 말씀드린 난이도는 그 진짜로 막 수능에서도 막 20번 문제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줄 수 있으나 어쨌든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워지고 많아졌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페이지의 역학과 에너지 파트인데요. 역학과 에너지 파트는 물투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모든 파트가 다 어렵긴 하나 여기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 그 다음에 중력과 천체 운동 여기가 제일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 보시면은 자, 연력학 파트인데 어머니 사실 제가 이제 소신 발언을 드리면은 연력학 사실 어려운 파트는 맞긴 하나 우리 학생들이 내신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밀어놔도 돼요. 물론 조금 어렵긴 하나 아예 회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 파트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탄성파랑 도플러효과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번 겨울방학 때 역학과 에너지를 풀로 7, 8회를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학, 국어 해야 되고 물리 해야 되고 화학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회독을 하고 안 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번 추석 특강 때 여기 역학과 에너지 중요 파트 특강을 좀 진행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조금 뭐 성적대 상관없이 뭐 중2 때 뭐 올림피아드나 물투를 한번 선행하고 왔던 친구들은 정말 잘 받아들이는데 통합과학 1등급이고 수학 1등급이어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회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최소한 여기라던가 여기는 특강으로라도 찾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당장 이제 2학년 2학기 때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하면은 우리 학생들 좀 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단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평을 드리면은 어쨌든 가장 어려운 파트는 여기 이제 포물선 운동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 난이도 포물선 파트는 변함이 없다. 네, 난이도 변화가 없고 물투 내용으로 1학기 물리학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어떻게 내신 물리학이 나오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사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학교 업무로 좀 바쁘시기도 하고 물리는 문제 제작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 위주로 내시는데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가 수능 부교재죠. EBS 수능 특강이고요. 두 번째가 평가원 기출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서 거의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나오는 거는 제 PPT만 있으니까 이것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희문고 이제 뭐 1학기 기말 때 본 희문고 기출문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요건 이제 EBS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이 완전히 똑같은데 숫자만 조금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희문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 하더라도 요 문제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난생 처음 본다고 하면은 풀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으나 이미 수능 특강에 한번 있고 풀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이제 단대국어 문제인데 수능 특강 문제인데 얘는 그림도 안 바꿨어요. 대신에 이제 기니디 문제를 단답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상 과목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학생들이 등급 컷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뭐 부교재라던가 이런 데서 다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능에서도 나오고 사실 이제 수능 유형으로 내지 않는 학교가 몇 개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선생님이 바뀌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 수능 특강과 평가원을 내지 않는 선생님들은 정말 이제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드시는데 뭐 중산고랑 그 다음에 중산고 정도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고 같은 경우 혹시 중산고 학부모님 계신가요? 네, 다행이네요. 거기는 이제 공부 잘하는 남자애들 많은데도 1등이 75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으시던데 그래서 수능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휘문고 문제인데 이게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수선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학이나 생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계정 물리학 또한 이렇게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10페이지.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앞으로 수능 문제가 더 나오지 않고 수능 특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10개년치 최신 수능 문제랑 숫자 변형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최상위 문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최상위 문항은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준킬러 위주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그 다음에 EBS는 수특이랑 수능 완성이 있는데요. 수능 완성은 사실 빈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건 모든 과탐 과목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인데 그래도 어쨌든 최근 3개년 위주로만 특이한 문제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 계정 물리학 학기별 이제 시험 특징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자, 또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물리에는 크게 역학이랑 이제 비역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학은 뉴턴 역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비역학은 전작이랑 이제 파동 파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험 경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수능식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 풀면 되는 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전작이랑 파동 파트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좀 암기 파트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2년 전에 알고 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죠. 공부를 이제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물리를 참 좋아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1학기 때가 이제 역학 파트였으니까 1학기 때 이제 시험을 둘 다 100점을 받은 아주 우수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2학기 때 직업을 바꿔요. 아니, 자퇴를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정시 파이터로 이제 직업을 바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이제 내신은 그냥 이제 수능 공부하는 선에서 그냥 이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2학기 중간까지는 괜찮다가 2학기 기말 때 바로 70점대 받았어요. 왜냐면은 어머니 여기 파동 같은 파트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뉴턴은 빛을 입자로 생각했을까 파동으로 생각했을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파트는 뉴턴 역학이어서 약간 수학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 우리가 뭐 중간고사 때 뭐 6회 듣는다고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기 1학기 기말고사 파트는 충분히 통합과학처럼 성적이 한 만큼 오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집중 이수가 되면서 좀 공부하는데 좀 중요하게 바뀐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좀 특히 최상위권 여학생들 중에서 물리를 좀 방치해 놓은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뉴턴 역학은 그냥 우리 2등급만 맞아보자. 그러니까 10%까지만 가자. 원래 1등급인 친구들인데 그런 다음에 어차피 1학기 기말부터 2학기까지 쭉 비역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어때요? 1학기 중간고사랑 2학기 중간고사가 모두 다 뉴턴 역학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학기 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도 어렵고 기말고사도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어려운 만큼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리학 학습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뉴턴 역학을 최우선으로 해놓고요. 나머지 파트는 진짜 내신에서 가능한데 뉴턴 역학은 안 해놓으면 진짜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회독수를 높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지성으로 학원에 가방만 들고 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표시해뒀던 그 중요 파트를 정말로 잘 한번 볼 때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역학과 에너지 주요 파트를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개념 자체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분명 선생님들이 5월 때 특강을 한번 하실 거거든요. 중요 파트 같은 경우.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한번 보고 이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 대비가 된 상태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기별 학습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예비 고의만 대상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이랑 최상위권이고 중위권은 이제 어차피 어머님들 자녀분들 다 상위권 이상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당연히 예비고의 상위권 같은 경우는 아직 물리학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 전범위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는 진짜 정시간이 안 되면은 포물선 파트 1회라도 반드시 들어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고의 최상위권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최상위권은 2% 이내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4%.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이미 1등급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그냥 이제 뭐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역학과 에너지를 전범위 혹은 사회 정도 심도 있게 공부해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어차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역학과 에너지 하고, 겨울방학 때는 전자기랑 양자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좀 제 수업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뭘 잘하는지 봤더니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건 그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문항 출제를 지금 6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를 받고 유형을 다 정복을 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좋은 풀이랑 안 좋은 풀을 모두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풀지 모르는 건데, 저는 이제 보기만 하면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체계적인 문항 분류 및 자작 문항을 다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금방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습 보조인데, 일단 뉴턴 역학은 수업만 들어선 절대 안 돼요. 결국에 과외하듯이 클리닉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치동에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뛰어서 가면은 한 4분 정도 걸려요. 무단횡단하면 3분 정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제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제 정말 붙잡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이제 교재 한번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당연히 이제 개념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 수능 연구소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메디컬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스킬들과 다양한 예제 문제들로 정말 이제 좋은 문제들로만 이제 엄선을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전 사실 이제 워크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숙제 자체는 제가 다른 이제 내신 선생님들보다는 많나요. 네, 문제 자체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쉬운 문제인 고의학평을 선별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의학평 선별해놓으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부터 이제 단계별로 고3 평가원, 그 다음에 EBS 및 저희 이제 연구소 자작 문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저희 학생들이 제 자식 같은 친구들이니까 우리 애들이 누구보다 좋은 컨텐츠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게 손글씨거든요. 손글씨. 그래서 저는 이 퀀텀 점프 120문제에 대한 손글씨를 이제 매주 나가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이미지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풀이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 답지 및 손필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권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서술형이 중요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분석집이라던가 최근 평가원 분석집 및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작 문항집까지 이렇게 주고 있어서 숙제는 제일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숙제가 많다는 게 숙제 개수가 좀 많다는 거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줄여주고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당연히 그 프리 피드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숙제 검사가 했냐 안 했냐로 보는 게 아니라 저랑 조교들이 그 프리를 전부 다 검사를 하면서 그 교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 피드백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별로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변형 문제집과 단계별 워크북을 더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학기간 집중 클리닉 같은 경우는 평일 1회, 그 다음에 주말 2회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시간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친구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업 종료 전후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칸다에서는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시간대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뉴턴 역학을 집중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1월 달에 뉴턴 역학을 했으면은 2월 달에는 비역학을 하지만 그때도 다시 이제 뉴턴 역학 과제가 나가면서 뉴턴 역학만큼은 정말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후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되게 친한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좋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강사니까 수업 잘한다고 해주시면은 당연히 너무 감사하시죠. 감사하죠. 네.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꾸준한 관심을 이제 가져주셨다라고 평가해 주셔서 좋았는데, 저는 사실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 자체가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일이 가장 보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한 관심이 있는데 알아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했대요. 학생들이 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능력률이 참 높은데, 학기마다 이제 들었죠. 분명히 이제 성적도 높았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쉬우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채워주시는 걸로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이번 겨울 방학까지 한 달 반 남았는데 전 어쨌든 이번 겨울 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실력이 정말로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서 정말 이제 목숨 걸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결과로 보답 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